안녕하세요. 오늘은 처음으로 하는 리뷰 컨텐츠입니다. 제가 장경인대를 다쳐서 지금 근 한 달 동안 제대로 달리질 못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잘 신고 있는 러닝화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우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발란스의 레벨 V4를 신고 있고요. 또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4 모델을 신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디다스의 보스턴 12라는 모델을 신고 있어요. 이 중에 노바블라스트 4랑 보스턴 12 같은 경우는 다음 버전이 나왔거나 혹은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기존 모델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 다음 버전이 나온다고 해서 막 엄청 드라마틱하게 그 변화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기존 모델들이 가진 방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고 그 달라지지 않은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좀 알면은 그 다음 버전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, 또 이제 신작들이 나오면은 기존 버전들은 엄청 많이 할인을 하기도 하고 또 중고 시장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그 기존 모델들을 사용하는 것도 저는 되게 스마트한 소비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초보 러닝화라고 이제 요 주제를 잡았는데 왜 요 세 개로 잡았냐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엄청나게 많잖아요, 초보 러닝화가. 근데 저는 이제 엄청나게 많이 신어보고 이 백화점 그리고 편집샵 뭐 ABC마트 이런 데서 진짜 많이 신어봤거든요. 물론 그걸 신고 달려본 것도 있고 못 달려본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신어보고 되게 많은 기준을 그 초보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구매를 한 게 요 세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각 신발들을 구매한 과정이랑 이 신발들이 어땠는지 그리고 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러닝하면서 신었던 거는 나이키의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1이라는 모델인데요. 이거를 이제 2018년, 2019년 정도에 이제 구매를 해서 신다가 그 뒤로 한 5, 6년 정도 달리기를 안 하다가 작년 여름에 이제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별 생각 없이 러닝에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게 될 줄은 모르고 기존에 있었던 이제 나이키 신발을 신다가 좀 빠지다 보니까 좀 새로운 신발을 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또 이제 러닝화가 되게 오래되면은 그거를 많이 안 신어도 쿠션이 삭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신발을 좀 새 거를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쯤에 이제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. 그래서 일본 여행을 이제 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던 노바블라스트 4라는 모델을 사려고 했는데 그 모델이 진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. 아식스 매장도 찾기가 어려웠고 아식스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노바블라스트 4 제 사이즈를 찾기가 어려웠어요. 이제 그렇게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이렇게 계속 둘러보다가 마지막에 갔던 이제 매장에 그 뉴발란스 레벨 V4가 엄청나게 할인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알기로 이제 한국에서 17만 9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게 하나로 텍스 리펀 받아가지고 한 9만 원 정도에 살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엄청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됐고, 사실 얘가 그 구매 고려군에 있기는 했거든요. 제 기준에는 진짜 제일 예쁜 러닝화였어요. 그래서 얘도 이제 구매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할인을 해가지고 구매를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20kg 정도 제가 신었어요. 그 정도 신었고 처음 느낌 같은 경우는 진짜 가볍다 라는 게 이제 제일 처음 느낌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쿠션이 생각보다 좀 낫다. 제가 그 러닝화를 신고 달려보진 않았지만 진짜 많은 신발을 신어봤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40mm가 넘는 그 맥스 쿠셔너들도 진짜 많이 신어봤는데 그걸 신고 이걸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쿠션감이 낫다라는 느낌이 들었고, 특히 여기 그 이 뒤쪽이 되게 좀 그 쿠션이 낮다는 게 느껴졌어요.
그리고 이게 좀 길이가 엄청 짧더라고요. 다른 러닝화보다. 제가 이제 다른 신발들은 보통 245, 240 이렇게 신는데 그 신발들 신었을 때는 이 길이가 짧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이 뉴발란스 레벨 V4 같은 경우는 신었을 때 좀 길이가 좀 딱 맞는다? 길이가 좀, 그리고 발볼 같은 경우는 제가 발볼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.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국 사이즈들, 뉴발란스는 이제 여자는 D, 남자는 E가 디폴트로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뉴발란스 그런 사이즈들을 신으면은 대체로 맞았는데, 요 일본은 디폴트가 그 여자 사이즈 같은 경우는 D보다 한 단계 낮은 B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B예요. 근데 제가 발볼이 좀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요거를 신었을 때 발볼이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다른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여성 D를 신으면은 저한테 딱 적절했는데,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여성 B를 신어도 작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. 오히려 넓었다. 그래서 이제 길이는 짧고 옆으로는 그 좀 두꺼운 그런 형태의 신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분들 후기 중에 요 신발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뒤가 좀 낮은 것 같다?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럼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가 좀 튀어나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게 이제 보통 다른 분들 신었을 때 좀 아치를 건드려 가지고 그게 이물감이 좀 느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치가 좀 높은 편이라 그런지 그게 좀 느껴지진 않았어요. 그리고 이 신발을 신고 이제 달리고 나서 느낀 점은 사실 큰 체감은 없었어요. 그 기존의 나이키 에픽 리액트를 이제 신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는데, 나중에 이제 요 두 개의 신발들을 신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신발이 어떤 느낌인지를 알게 됐어요. 왜냐면 그 기존에 신었던 나이키 신발도 좀 경량화 라인이었거든요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좀 경량화 라인에 속하는데, 같은 경량화를 신다 보니까 어떤 그 신발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쿠션화나 약간의 플레이트가 들어간 이제 신발을 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량화가 어떤 느낌인지, 레벨 V4가 어떤 느낌인지를 더 좀 잘 알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낀 게 이 신발이 진짜 가볍다는 점입니다. 이게 저는 지금 너무 가볍고 되게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그 몸을 잘 만들어준다? 그러니까 뭔가 이게 조금 더 내가 달리기를 빠르게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느낌은 아닌데, 그냥 내가 내 몸으로 달려갈 때 그 달려가는 속도를 잘 지지해준다. 그만큼 가볍다.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진짜 가볍고, 그래서 저는 인터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혹은 이제 좀 가볍게 달리고 싶을 때 가벼운 조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신발들을 신고서 느꼈던 점인데, 이거를 신고 나면은 그 종아리랑 그 아킬레스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땡기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힐드롭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앞에 이 쿠션과 밑에 쿠션의 그 높이 차이를 이제 힐드롭이라고 하는데, 힐드롭이 높으면 이제 신발이 더 이렇게 생겼겠죠. 근데 이 신발이 힐드롭이 좀 낮은 편이더라고요, 상대적으로. 그러니까 더 이제 평평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, 제가 발목 가동성이 엄청 안 좋아요. 발목이 잘 안 꺾이는데, 이게 힐드롭이 낮으면은 발목을 더 많이 꺾어야 되는 구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 몸에는 이 발목을 더 꺾게 만드는 이 신발이 좀 그 종아리랑 아킬레스건 사이에 그 근육을 조금 더 부하를 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발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 가볍다는 게 제일 크고, 이건 주관적이지만 예쁘다. 제 기준에는 정말 예쁩니다. 그리고 이제 컴팩트하게 그 좀 짧은 거리를 달릴 때 좋다? 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이제 레벨 V4를 사가지고 요거를 이제 모든 그 러닝을 커버를 했어요. LSD도 커버하고 그 데일리 조깅도 커버하고 인터벌도 커버하고, 그렇게 이제 200km 정도 이제 달리다 보니까 새로운 신발을 한번 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뭐 새로운 신발을 사고 싶어서 그런 거 같기는 하지만,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레벨 V4가
10kg 정도를 넘으면은 쿠션이 되게 꺼지는 느낌이 든다는 후기가 좀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몰랐을 때는 이 신발을 신고 10km 달렸을 때 크게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. 이 신발 신고 이제 18km도 달렸으니까. 근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글을 이제 읽고 나니까 그게 좀 10km가 지났을 때 이 쿠션이 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뭔가 이 사람의 심리가 참 신기한 것 같은데, 아무튼 그런 이제 느낌도 있었고, 이 노바블라스트 4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원래 사려고 했던 신발이기도 했고, 그래서 좀 계속 신어보고 싶다라는 느낌도 이제 가지고 있었고, 뭔가 그 러닝화도 그 돌아가면서 번갈아 신어야지 이 러닝화의 수명이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러닝화가 이제 신으면 어쩔 수 없이 쿠션이 꺼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형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이게 계속 신으면은 그게 올라올 틈 없이 계속 눌러버리니까 뭔가 그 수명이 좀 빨리 닿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신발을 최소 2개 이상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는 게 좋다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, 그런 관점에서도 한 2개 이상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 노바블라스트 같은 경우는 구매 경로가 조금 특이해요. 이것도 이제 일본에서 샀다고 할 수 있는데, 그 일본의 중고거래 플랫폼인 메루카리라는 곳에서 샀습니다. 당근, 그러니까 한국의 당근인데 약간 전국 버전, 혹은 이제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어떤 일본인 분이 그 체육관에서만 신발을 신으셨더라고요. 그거를 한 7만원 정도에 올리셔가지고 되게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네,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한 240kg 정도 신었어요. 처음 느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닥이었습니다. 오히려 별로였어요. 좀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, 제가 앞서 이제 되게 많은 신발들을 신어봤다고 했잖아요, 구매 전에. 이제 그렇게 신었던 신발 중에 하나가 아식스의 젤카야노 31이라는 모델인데, 그 신발을 제가 처음 그 발을 넣었을 때 그 쫀쫀함 그리고 그 푹신함, 그 감동이 진짜 엄청나게 컸어요. 그래서 그 임팩트가 있었는데, 그 임팩트를 가지고 이 노바블라스트 4를 신으니까 좀 그 처음에 느꼈던 그 임팩트를 이기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그 임팩트가 좀 덜했고, 그리고 실제로 신고 달렸을 때도 제가 이제 레벨 4를 신다가 이 신발을 신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 첫 느낌도 그렇고, 신고 나서 좀 달렸는데도 좀 무겁게 느껴지니까 이거 좀 잘못 샀다, 좀 후회가 되는 그런 그 느낌이 있었어요, 처음에는. 근데 이제 일단 구매를 했으니까,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계속 신었죠. 근데 계속 신다가 한 30km, 40km 정도 달린 것 같은데, 이제 그 정도 달리니까 뭔가 이 레벨 V4에 그 적응됐던 그 무게가 요 노바4로 좀 다시 적응이 되고, 또 계속 신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되게 편하다?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다? 라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. 뭐가 특별히 좋다기보다는 불편함이 없다는 느낌이 좀 컸고, 그리고 이제 LSD 할 때도 이 레벨 V4 같은 경우는 좀 10kg 넘어가면 커진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신발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현저히 없었어요. 그래서 LSD 할 때도 좋고, 데일리로 신을 때도 뭔가 거슬리는 게 없어서 진짜 좀 좋다. 무엇보다 이제 가성비가 좋으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표현하시던데, 국밥 같다 라는 느낌이 드는 신발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까지는 장점이었고, 이 신발 이제 또 단점이 있는데, 여름에 너무너무 더워요. 제가 여름에는 이 신발을 신고 달리지 않겠다, 달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좀 더웠어요. 제가 발에 땀이 좀 많은 편이라 그런지 좀 그런 게 좀 컸어요. 그리고 아까 이 신발이 이제 좀 무게가 있는데, 그게 이제 적응이 되고 나면은 그게 크게 거슬리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그게 이제 레벨 V4를 신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신으면은 다시 이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좀 현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신으면 괜찮은데, 레벨 V4를 신고 이거를 신으면은 좀 다시 그 무게가 체감이 되는 그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,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진짜 무난하다. 진짜 데일리로도 좋고 LSD도 커버가 되고, 근데 여름은 제외한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노바블라스트 4 다음으로 산 게 이 아디다스 보스턴 12인데요. 요거 같은 경우는
사실 완전 초보 러닝화라고 하기는 조금은 애매한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완전 초보 러닝화라고 하기는 애매해요. 물론 이 플레이트가 뭐 고수들이 신는 그런 카보나에 들어가 있는 엄청 좋은 그런 플레이트는 아니거든요. 초보도 신을 수 있기는 한데 이 플레이트가 좀 작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 속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근데 무게는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속도를 낼 필요가 없는 혹은 낼 수 없는 초보가 이 플레이트가 있는 신발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. 그럴 바에는 그 플레이트가 없는, 그로 인해서 더 가벼운 다른 쿠셔너를 신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 신발을 합쳐가지고 한 400km 정도 이제 신었을 때 뭔가 좀 기록에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것들은 이제 완전 그 데일리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록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신발을 사고 싶었고,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은 레이싱화잖아요. 카본화잖아요. 근데 완전 카본으로 넘어가기에는 제 실력이 조금 뒷받침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플레이트가 있기는 한데 그게 엄청 과하지는 않은 그런 이제 신발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, 그게 이제 보스턴 E10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좀 약간 그 카보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얘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보스턴 12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앞에 이제 신발들이 두 개 있다 보니까 뭐 급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중고 플랫폼에 키워드를 등록해 놓고 알림 오면은 들어가서 뭐 보고 이렇게 이제 구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, 언젠가 3만원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싸다 하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그 이유가 있기는 했어요. 여기 보면은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좀 그 외관이 까졌거든요. 근데 요거 때문에 아마 그 판매자 분이 좀 싸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. 보니까 남자 아이가 신는 신발이더라고요. 제가 발이 작다 보니까 이제 남자 아이가 신는 혹은 여성분들이 신는 그런 신발을 신는데, 무튼 이제 그렇게 남자 아이가 좀 거칠게 신어서 외관이 좀 까져 있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신발을 되게 싸게 내놓으셔가지고 저는 뭐 마일리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떤 기능상의 하자가 없는 걸로 보여서 3만원은 너무 싸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했습니다. 그래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처음 느낌 같은 경우는 뭔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뒤에 힐슬립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뒤꿈치가 좀 낭창낭창해서 신발이 좀 벗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제가 이 신발, 이 앞세 두 개 신발은 245를 신거든요. 혹은 240을 신는데 이 신발은 235를 신어요. 근데도 뒤가 낭창낭창한 느낌이 느껴졌다. 그래서 이 신발은 진짜 그 사이즈 대비 크게 나온 것 같아요. 이제 이 신발의 장점 같은 경우는 요거가 이제 많이 설명이 되는데, 요 컨티넨탈이라고 이제 아웃솔에 써 있거든요. 요게 그 어떤 외국의 타이어로 유명한 회사라고 하는데, 그 회사랑 이제 합작을 해서 이 아웃솔을 만들었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접지력이 좋다,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, 실제로 그게 진짜 엄청난 장점으로 느껴졌어요, 저한테는. 이 앞서 이 두 개 신발을 신으면서 뭐 접지력에 대한 그런 생각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. 뭐 좋다 안 좋다, 뭐 애초에 그런 호불호 같은 느낌이 없었는데, 이 보스턴 11을 신을 때는 와, 확실히 접지력이 좋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뭔가 그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, 이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뭔가 그 러닝을 할 때도 안정감이 되게 높아지더라고요. 뭔가 내가 이 신발을 믿고 좀 속도도 잘 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좀 달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, 그러다 보니까 왠지 좀 더 자세도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경험을 했어요. 그리고 이게 플레이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확실히 그래도 플레이트가 있어서 그런지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느낌이 들어요. 뭔가 달릴 때 내가 그냥 평소처럼 달리고 있는데도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서 그 평균 페이스가 올라가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뭐 장점이면 장점이고 뭔가 페이스를 그 계속 유지하면서 갈 때는 단점일 수 있는데,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다.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신발 대비해서는 많이 못 신었어요. 제가 이 신발은 220, 이 신발은 240 이 정도 신은 것 같고, 이 신발은 이제 50km 정도 신었거든요. 근데 거의 LSD로 신었어요. 23km, 24km, 그 다음에 3km
이렇게 해가지고 50km 신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신발은 많이 못 신어봤다 보니까 제가 단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많이 느끼지는 못했거든요. 그 부상도 이것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, 그래도 굳이 꼽아보자면 무게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레벨 4는 엄청 가볍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 보스턴 12가 노바블라스트보다 아주 살짝 무겁거나 혹은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 그 무게가 조금 레벨보다는 느껴지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굳이 꼽자면 단점인 것 같습니다. 그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제가 다른 신발 신고는 달리면서 신발끈이 풀린 적이 없는데, 이 보스턴 12를 신고는 한번 신발끈이 풀려봤어요. 그래서 50km 신고 한번 풀렸으니까 더 많이 신으면은 더 자주 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이 신발끈 풀리는 이슈는 다른 분들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신발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장거리를 좀 안정성 있게 달리기 좋다 인 것 같아요.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일단 그 안정성이 올라가고, 그리고 내구성이 좋다 보니까 좀 장거리, 많은 거리를 달려도 더 오래 신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게 이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제가 여기는 없는데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1이라는 제품도 한 30km 정도 신었어요. 근데 그거는 지금 방출을 했고요. 그 이유가 이 노바4랑 포지션이 겹치는데, 그 클라우드 몬스터 같은 경우는 아웃솔이 지우개더라고요. 이게 뭐 인터넷에서도 되게 후기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신어봐도 뭔가 아웃솔이 많이 닳다 보니까, 근데 또 가격이 이 몬스터가 이제 노바보다 더 비싸요. 근데 아웃솔이 빨리 닳는 걸 눈에 보이니까 좀 잘 발이 안 가더라고요. 더군다나 이제 포지션이 얘랑 겹치니까 굳이 걔를 신을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신발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좋기는 했는데 무게가 이 앞서 말한 요 노바랑 보스턴보다도 무거웠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이 노바보다도 한 10% 정도가 무겁고 레벨 V4보다는 30%가 무겁거든요. 30%면은 진짜 엄청나게 체감이 되는 무게거든요. 그래서 그게 유독 신발이 더 무겁다고 느껴져서 좀 방출한 부분도 있고요. 그 신발이 이제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 신발이 좀 예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신발을 그 일상화로도 되게 많이 신었어요. 이게 좀 내가 러닝화를 구매를 했는데 일상에서 더 많이 신네? 이게 좀 그 구매 의의가 좀 없어진 게 아닌가?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친구는 방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, 제가 이제 그 신발들을 이렇게 구매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, 마일리지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좀 용도를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신발들을 구매를 한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요걸로 이제 전부 다 커버하다가 요 신발을 사고부터는 노바로 이제 그 데일리 조깅이랑 LSD를 커버하고, 레벨 V4는 인터벌에만 사용을 하고, 또 보스턴 12를 구매하고부터는 LSD는 이제 보스턴 11로 하고, 노바는 데일리로 주로 사용을 하고, 이렇게 이제 그 포지셔닝이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그 용도로만 신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뭐 데일리 조깅을 할 때 저는 레벨 V4를 신기도 하고 보스턴을 신기도 해요. 그리고 이제 뭐 LSD를 할 때 그 보스턴 12뿐만 아니라 노바를 착용하기도 하고요. 근데 인터벌을 할 때는 무조건 이걸 신는 것 같아요. 다른 이 두 개 신발의 무게가 이 레벨을 커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포지션을 정해두니까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. 제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, 여러 가지 신발을 좀 그 상황에 맞게 골라서 그렇게 신는 그 느낌도 되게 그 러닝을 하러 나갈 때 느끼는 또 다른 즐거움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가 제일 좋다?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그 방금 말씀드렸던 용도에 맞게 신발을 신게 되는 것 같고, 그 각자의 용도에 맞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남은 포지션이 하나 있죠. 바로 이제 그 레이싱화를 이제 사야 되는데, 레이싱화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빨리 구매를 할 생각이었거든요. 그 2월 23일에 원래 예정이었던 더 레이스에 나가려고 신발을 보고 있었는데, 제가 장경희대를 다치면서 그 대회를 취소를 했어요. 물론 지금은 연기가 됐지만 그 대회를 이제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보다가 좀 미뤄졌고, 저의 아마 첫 올해 대회는 서울 하프 마라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대회에 신을
그 레이싱화를 아마 사게 될 것 같고 계속 보고 있고, 그 신발을 이제 사고 나면은 그 신발에 대한 이제 리뷰도 기회가 되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하는 이 리뷰 컨텐츠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빨리 부상을 낫고서 밖에서 뵙겠습니다. 그러면은 건강하십시오.